지금 무료 라이브 녹화 영상이고 의도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의도를 세우시면 되세요. 세우셨을까요? 네. 완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안녕하세요, 프레이르 오빠. 네, YJB님께서도 완료하셨고, Q님께서도 완료하셨고, 네,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를 하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할 건데, 3분 정도 우리가 숨에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음, 숨에만 집중하는데 굉장히 이건 쉽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의 명상이고, 그냥 내 여기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코를 통해서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요거에만 3분 동안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를 주냐하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게 나한테 스트레스나 긴장감 또는 체력 고갈 그리고 에너지 소모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숨이 이제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온전하게 숨에만 집중함으로써 좀 에너지가 차요. 내 몸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나한테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나한테 부정적인 스트레스나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숨에만 집중하면 정말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좋은 것들이 다 몰려오고 내뱉을 때는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이렇게 숨에만 집중을 해보고 네, 짧은 호흡 명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들 눈을 감아주시고요. 음, 혹시 지금 밖에서 걷고 계신 분들은 못하겠지만, 지금 집에 계시거나 또는 어느 공간에 계신 분들은 눈을 편하게 감아주시고, 호흡 명상 3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겠습니다. 또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습니다. 또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할게요.
네, 천천히 여러분들 의식을 현재로 가져오고 눈을 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엄청 빨리 지나갔죠. 음, 저도 딱 눈 감기 전에 시간 봤을 때는 7분이었는데 눈 뜨자마자 10분 이렇게 흐른 거 보고 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해봐도 어때요? 아주 잠시 같이 한 거거든요. 음, 딱 호흡에만 집중을 해봐도 엄청 약간 하기 전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약간 차분해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네. 좋아요.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혹시나 저의 수업을 들으셨거나 듣고 계신 분들은 또는 도반분들은 한 번 더, 어, 닉네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어, 네. 그리고 저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첫 무료 라이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님. 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일단 제가 닉네임은 현재 all love me 해서 짧게 줄여서 럼미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짧게 줄인 닉네임으로 럼미쌤으로 좀 편하게 불러주셔도 되고 음, 옛날에는 한 5년 정도는 할리퀸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all love me, 럼미라고 바꿔서 편하게 럼미쌤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작곡가, 자기사랑, 풍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번 해에는 연애 수업이나 또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29금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기업이나 회사 대상으로도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경험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전문은 풍요예요. 풍요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을 얼마든지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저희가 같이 해볼 것들이 많아요. 오늘 같이 해볼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같이 하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좀 늦게 들어온 분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준비해 오라는 글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갑에, 있다면, 현금이랑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꺼내라고 했을 때, 같이 꺼내서 우리 같이 해보면 되고요. 어,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4월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료 라이브에서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들 또는 상담 주제 같은 경우가 뭐냐면, 어, 빚,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죠. 그래서 빚과 대출 때문에 걱정,
또는 갑자기, 상황이 갑자기 이제 빚을 떠안게 됐다거나 또는, 그런 이제 감당하지 못할 버거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거나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도 힘들어졌다거나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주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주제부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이런 돈이나 풍요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싶고, 그리고, 빚이나 대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걸려있는 분들이겠죠? 그죠? 혹시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나는 전혀 그런 빚이나 대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 문제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또 들으셔도 좋아요. 그냥 강의를 같이 들으셔도 좋고 근데 내가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솔루션을 가져와 가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들을 준비 되셨으면 여기 채팅창에 네 알겠다고 한 번만 답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런 채팅창을 이렇게 볼 때 많이 올라오면 또 굉장히 잘 듣고 계시구나 해서 좀 안심도 되고 기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실 수 있다면, 많이 많이 써주세요. 써주시고, 어,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는, 어, 돈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약간 회피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문외한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지만, 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매일매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돈에 대한 이 마인드라고 하죠. 이 마음. 그거 자체가 내 삶에 이제 끼치는 영향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도 뭐 더 좋은 직장에 간다던가 또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던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식 공부, 뭐 코인, 그리고 뭐 금이나 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있고 뭐 땅에 대한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영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버는 방법, 뭐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돈, 그리고 풍요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안 좋게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삶에서 안 좋게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겠죠? 다들 생각하는 대로 그게 내 삶에 펼쳐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관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돈에 대해서, 어, 뭐,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점, 0점에 가까울수록 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만족하고 그런 건데, 0점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시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나는 진짜 돈이 너무 좋다. 음, 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만족한다. 하면 뭐 10점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힘들다. 진짜 너무너무 불만족스럽다. 하면 뭐 0점 괜찮아요. 1점도 괜찮아요. 음. 네. 그럼 두비님은 그냥 딱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들 두비님처럼 이제 점수를 매겨서 지금 올려주셨다면 나는 왜 이 점수를 줬는지 한번 간단히 옆에 적어 보시겠어요? 내가 0점을 줬다면 왜 0점을 줬는지, 내가 5점을 줬다면 왜 5점을 줬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또 10점이나 9점, 8점을 주신 분들은 내가 왜 이 점수를 줬는지 한번 그냥 간단히 뭐 이유가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마인드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점수를 적고, 네, 그 옆에 왜 이 점수를 줬는지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음, 네, 다들 잘 적으시네요. 음. 돈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것도 맞아요. 그렇게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5점에서 7점 준 이유,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그냥 돈이 진짜 좋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 네, 돈이 좋고 고마운데 돈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럽거나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결핍감 등이 있어요. 네, 집 빼고 그냥 평소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별 불만이 없어서요. 네, 그리고 월급을 쓰고 나서 저축할 돈이 없고요. 치과 치료를 받을 여유도 없어서요. 돈이 좋은데 더 가지고 싶어서요. 정말 좋아하지만 아직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음,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급한 돈, 필요한 돈은 항상 들어오는 편입니다. 완전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제 인생에서 풍족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불안해요. 중간 5점.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나는 금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서 좋다. 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자유가 없다. 돈이 없어서 베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제 자신 초라해진다. 또 돈이 좋을 때도 있지만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들고 빚 생각만 하면 괴롭다. 네, 다들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적어주셨고 이게 한번 우리 나중에 뭐 무료 라이브 풍요는 3일 동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봅시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점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음,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다들 첫 번째로는 너무 솔직하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오늘은 주제가 일단은 빚과 대출로 걱정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께 180도 다른 풍요로운 삶을 펼쳐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점수 매기기 앞부분에 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빚과 대출에 대해서 또 돈을 사랑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 바뀔 거예요. 음. 그리고,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빚과 대출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과 대출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을 뿐이고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이거도 지나가는 거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부분 힘든 이유는 이 빚과 대출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대출 자체, 빚 자체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죄악이야. 또는,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 시선이나 내 생각들은 그 대출과 빚에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도 안 좋게. 그렇기 때문에 더 나한테 안 좋게 펼쳐지고, 어,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왜냐면 내가 이제 관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계속해서 그거는 계속해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돈, 빚과 대출이 있으면 무한정 쭈구리가 되고 의기소침해야 되냐? 그거도 아닙니다. 음. 오히려 빚과 대출이 동력이 되어서 더 돈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동력으로 아예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빚이나 대출 또는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글렀다. 또는 힘들다. 이번 생은 좀 안 좋게 펼쳐질 거야. 왜냐면 빚과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 나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나 이 빚과 대출을 갚을 수 있어. 하면서 동력으로 사용해서 이 상황을 완전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게 있어요. 그거는 일단 제가 오늘 올려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인스타에 일단 포스트를 제가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해볼 작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띄운 동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폐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들고 오라 했고 그걸로 해볼 거니까 그걸 한번 지금 네, 들고 와보세요. 지갑에서 꺼내보세요. 저는 화면을 한번 띄울게요.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인다고 한 명만 말씀 주세요. 채팅창. 보이나요, 어메이징님?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읽으면서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돈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분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3분 시크릿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지폐 하나를 꺼내 천천히 살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폐 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다 들고 오셨죠? 음, 들고 오셨죠? 그러면 제가 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요거를 천천히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걸 읽는 동시에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돈과 친해지는 방법을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책을 봤을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돈과 정말 친해지는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폐를 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져왔다면 꺼내서 한번 천천히 살펴봅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담지 말고요. 특히 돈을 하찮게 여기거나 돈을 돌처럼 여기는 위험한 생각은 떠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번 내가 가지고 온 이 돈을 천천히 보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한 20초 정도 드릴 거고 저도 이렇게 황금 지폐를 들고 왔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오늘 보니까 좋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싫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물질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에너지체입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와요. 돈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냥 돈에서 나한테 친밀한 관계로 자신을 살짝 보여줍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바라보고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진 에너지체라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바라보면서 음, 지금 이 순간은 한 번 더 어떤 마음, 생각이 느껴지는지 한 번 더 느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감정들이 느껴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는 돈이 알아차리는 날에는 절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미워한다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이 나한테 복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돈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처음 같이 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이 방법을 처음 아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3번 이 말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냥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것보다는 그 방법보다는 좀 돈이랑 친해지고 좋아해보고 그래야겠구나. 요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4번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볍게 만들어 주세요. 가볍게 만져 주세요인데 살짝 오타가 있었네요. 가볍게 만져 주세요니까 지금 현금이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요 10회를 한번 쓰담쓰담도 해보고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만져도 보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애인의 몸을 터치하듯이 아주 성스러운 의식을 하듯이 가슴에 대고 꼭 안아주세요 되어 있는데 어, 카드나 지폐를 이렇게 가슴에 대고 안아주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다들 해봅니다. 부끄러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번인데 이 가슴에 안은 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한테. 5번, 진정으로 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같이 따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를 괄시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따라 하셨죠?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고마워. 또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는데, 오늘만큼은 돈한테 안 좋은 말이나 감정이 나와도 그냥 그 말은 하지 말고 진짜 이 돈이 내 친구,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해보세요. 음, 그동안 너를 괄시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해도 좋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아니면 너가 좀 더 나한테 많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좋아요. 그동안 너한테 욕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6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당신에게 오려고 돈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5번에서 아까 진심으로 돈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진정으로 전달되면, 그 다음은 돈에게 맡기세요. 한 번에 안 되면 시간 날 때마다 돈을 꺼내 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들고 우리 1번부터 했던 찬찬히 돈을 보고 또 돈을 쓰다듬어 주고 5번까지 이렇게 가슴에 또 안고 해주는 거, 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풍요 수업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진짜 돈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거든요. 좋게 바뀌어요. 그리고 6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돈이 나에게 오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게 정말이거든요. 계속 들어와요. 어, 그래서 이거를 진심으로 해보시고 6번까지 했으면 그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상황이 오는 대로 그대로 허용하고 따라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잘 따라했다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돈이 나에게 오려고 고속도로를 만든 일처럼 저절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계속 하다가 보면 이 7번을 실감하게 돼요. 그냥 상황이 오는 대로 그대로 허용하고 따라가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과 화해하는 작업, 친해지는 작업을 하다가 보면 계속 돈이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자꾸 들어오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친해지고 화해하고 좋아하, 좋아하게 되는 이 방법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거를 말고 말하는 거고. 8번, 거절하지 마세요. 돈이 당신에게 오려고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에 맡기세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지는 당신의 의지와 믿음이 결정해 줄 것입니다. 믿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은 뭐 정확히 하루 걸린다, 뭐 또는 5일 걸린다, 돈에 대한 상황이 180도 바뀌기까지는 뭐 한 달이 걸린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없지만 그거는 나의 의지와 믿음이 결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작업을 자꾸자꾸 하면 할수록 그 상황은 더 빨리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9번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수용하고 허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월급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통해서 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정말 먼 친척한테 돈이 나한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엄청난 계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교통사고가 그냥 살짝 났어요. 살짝. 났는데, 뭐, 합의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든 그냥 수용하고 허용해줘 하는 건데, 요 1번부터 9번까지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또 이 라방 끝나자마자 올려드릴게요. 저희 두 분. 근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현금을 지금 쳐다보고요. 음,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가슴팍에 안고 고맙다고 또는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안 좋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해도 좋고,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이 짧지만 같이 해본 시간 동안 어땠는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실까요? 음, 너무 좋아요. 끼우님이 진짜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어떤 일로 들어올지 설렌다 적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이르 오빠는 조금 더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네. 예혜님은 계속 눈물이 났다. 좋아요. 두비님은 처음 돈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뭔가 화해를 한 것 같다.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이미 부자가 된 느낌이다. 좋습니다. 돈이 나에게 늘 노크했는데 제가 밀쳐내고 외면한 것 같다. 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돈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워졌다. 돈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졌다. 돈을 들어오게 할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 같은 느낌? 즐겁고 설렙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진 않으셨죠? 그죠? 힘들다는 느낌은 없으셨죠? 네, 좋아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풍요수업 입문반에서는 그런 미션도 하거든요. 돈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돈에게 편지 받기. 이런 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예전에 돈에게 편지 쓰기를 두 달 내내 한
착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돈과의 관계가 진짜 여기서는 말로 다 못 드릴 만큼 너무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과 친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 너무너무 슬프다. 이랬었던 학생인데, 진짜 돈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작업이랑 같이 돈에게 편지 쓰기 또는 돈에게 편지를 받기. 이거도 해보세요. 음, 해보시고. 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음, 어,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돈에 대한 우리 같이 해본 거, 어, 네, 같이 해본 거 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돈에게 편지를 받는 거는 그냥 만약에 돈이 정말 뭐 친한 친구이거나 생명체라면 나한테 어떤 말을 할지 떠올려보고 적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나한테 읽어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돈한테도 편지 썼고 돈에게 편지를 받고 네, 요거를 해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네,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돈을 대할 때 또는 빚에 대해서 대하거나 대출을 대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돈을 떠올렸을 때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즉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돈과 친해지지 않아서이고요. 그두 번째, 대출과 빚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대출 또는 빚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서 즉 대출, 빚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가 있어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생각, 사랑의 부족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약간 오해나 잘못된 생각, 감정, 믿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본 이 돈에 대해서 친해지는 방법, 요거를 해본 거고, 음, 해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지금 약간은 생각이 바뀌셨고요. 그죠? 그리고 돈과 대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사실은 빚이나 대출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나를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오히려 빚과 대출만 있는 거야. 뭐 넘쳐나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어 그냥 빚 또는 대출 그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계시다면 여기 잠깐 채팅창에 네 적어주세요. 음,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제 얘기 뭐 에세이를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랬다는 그 스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음, 맞죠? 이렇게 빚이랑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채팅창에 적은 분들도 그렇고, 안 적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적었지만 이런 빚이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마음 또는 그냥 빚이나 대출 그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진짜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자책에도 실어놨거든요. 실어놓기도 하고, 왜냐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방법으로 이 관점도 바꾸고, 또 이제 빚이나 대출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 삶에서 사라지는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빚과 대출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마인드, 생각을 다시 이제 재정립해서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보통은 뭐 빚이나 대출 또는 내가 내야 할 돈 중에서는 뭐 각종 청구서 대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자, 그리고 또 내야 할 돈 중에서는 뭐 보험료, 교통비, 뭐 세금, 뭐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 이 돈을 내야 할 돈이나 뭐 빚이나 대출 이거를 제일 처음 시점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을 딱 냈을 시점 그러니까 처음 빌린 시점, 그 시점으로 가보고, 그리고 각종 청구서를 어, 내는 분들은 제일 처음 이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 청구서 대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가보자고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신 분들은 또 딱 빌리는 그 상황, 그때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뭐 빚이든 대출이든 내야 할 돈들이든 그게 생기기 이전에 제일 처음 그 상황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또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출을 받는 선택을 했든, 뭐 빚을 지는 선택을 했든, 또 청구서 대금을 딱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든 간에 어, 내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거나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은 거고. 그리고 빚을 진 거고, 또 청구서 대금이 내 앞으로 날라오는 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내가 빌렸을 때는, 상대가 정말 나를 믿고 빌려주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준 거거든요. 뭐 상대든 어떤 기관이든 뭐가 되었던 간에.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를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하는 거를 받을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음, 그랬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뭐, 통신사, 청구서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통신사든 또는 카드 회사든 상대가 나를 먼저 믿고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을 통해서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빌렸던 그 상황이. 제일 첫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나에 대해서 믿고 해준 거예요. 요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제가 과거에 그때 상황에 돌아갔을 때 그 돈을 빌림으로써 음, 또는 이제 뭐 대출을 받음으로써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휴대폰 회사에서 저한테 공지를 했을 때, 어, 나 필요하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공해줬단 말이죠. 돈이든 서비스든 제가 원하는 거를 제공해줬어요. 네네. 네, 그쵸. 그래서 뭐 제일 첫 시점에 딱 그때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고 이제 갖고 싶었고 그런 거를 하게 해줬으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죠. 그래서 지금 비샤넬 언니가 채팅창에도 써줬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빌렸었어요. 지금 와서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100% 이렇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음.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실패를 그냥 주식을 처음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이 돈을 어쨌든 주식을 함으로써 이게 잘 되면 나한테 어느 정도 돌아올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일단은 내가 그거를 기대를 하고 넣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실패나 잘 안 된 거, 그 상황보다 지금 제일 첫 상황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를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되게 나중에 내가 내야 할 돈 또는 대출이나 뭐 이제 빚에 대해서도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또는 청구서 대금 이런 거를 내야 하는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도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빚이나 대출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그리고 빚이나 대출 그 금액 자체를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크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써서 신용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뭐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는 기관이나 또는 내가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을 빌려준 상대나 또는 이제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후불로 받겠다고 한 그 통신사라던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주는 그 업체라던가 그분들은 일단 저를 믿고 돈을 주든 서비스를 주든 뭐 이용하게 해주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믿었기 때문에 먼저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서울역에 갔어. 서울역에 갔는데 노숙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줄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나는 줄 거다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이거 비웃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어, 아니죠. 어, 거의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나는 이게 처음 만나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못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나, 나를 믿고 정말 신용을 하고 준 거와 똑같기도 하고,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줬다면 당신을 믿고
맞아요. 똑같아요. 대출, 신용등급, 신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신용도가 낮다 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한 거는 나를 일단은 믿고 빌려준 거잖아요. 음.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서울역 노숙자를 예를 들었지만 그 돈 자체를 믿기 힘든 사람, 신용할 수 없고 막 그런 사람은 절대 주지 않듯이 다른 기관이나 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뭐 업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준 업체나 다 똑같거든요. 일단은 어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 갚을 능력이 돼. 그리고 일단 신용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거나 혜택을 준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이거를 무작정 안 좋게만 볼 게 아니고 아, 나한테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돈과 혜택을 미리 줬구나.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삼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이런 이제 뭐 자산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뭐 이제 그 삼성 기업 자체에서 음 이제 빌린 돈 그런 것만 해도 몇 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 자체는 신용도가 얼마나 높은 걸까요? 솔직히 몇 조의 신용, 몇 조의 네, 믿음, 어 이런 거라 보면 되고 진짜 그 신용도가 없이는 절대 빌려주지 않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진짜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려 보면 진짜 나한테는 신용도가 있구나. 음.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이 돈을 빌리든 또는 이제 뭐 대출이나 그런 거를 빌리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하겠다고 마음을 냈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거죠. 음. 그,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나니까 이 돈을 낼 때 또 다시 이제 돈을 생기고 나서 이렇게 줄 때, 진짜 고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대출이나 빚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지 않나요? 네. 계속 나쁘다고, 그래도 별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의 뭐 빚이든 대출이든 풀리는 상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음,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빚이나 대출을 가진 거에 대해서 앞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다 했잖아요. 계속 바뀌기도 하거든요.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이나 대출을 갖고 있다 해도 꼭 후회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맞아요. 예님이 진짜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네, 이거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그때 대출됐을 때 지금 힘든 고비 넘겼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짜 맞아요. 진짜 그게 맞고 어 정말 그때 음 돈을 빌렸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리고 신용이 있는 내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또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필요한 것이나 경험을 가질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도다님이 써줬다시피 대출이 안 됐으면 평생 고졸이었을 수도 있는데, 뭐 학비를 냈다면, 그걸 통해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진짜 감사한 거 맞아요. 플로님이 써주신 것도 맞아요. 음. 카드로 일단 쓰지 않았다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못 썼을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받을 만했고, 빌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은 날을 먼저 이해하고, 그냥,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는 게 그냥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대출을 받았던 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음. 마음이 찡한가요? 그죠? 마음이 찡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뭐, 청구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그거를 오케이 하고 신청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한테는 그 대출이나 빚이나 그 청구서를 낼 돈이나 그거를 돈을 낼 힘, 갚을 수 있는 힘, 능력, 그게 충분히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받을 능력, 신용도가 있었으면 지금도 역시 평생 우리나라에서는 안 갚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네, 뭐 중동처럼 부자 나라처럼 평생 뭐 무기한 이제 기간 동안 대출을 내어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일단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능력과 힘이 있었다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대출을 갚을 능력, 힘이 돼요. 빌린 돈을 갚을 능력, 힘이 돼요. 청구서를 낼 능력, 힘이 됩니다. 그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거, 그거 역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한번 한 10초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인정을 하다가 보면 빚이나 대출 있는 나도 괜찮고, 또 뭐 청구서 대금을 갚아 나가는 나도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내고 갚아 나가는 내가 너무 대단하고 멋지고, 또 이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순간이 자꾸 자꾸 모여서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작업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잘 따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알겠죠? 지금까지 이런 빚과 대출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얘기해 준 사람 있나요? 네, 사실, 음, 없죠. 네, 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막 빚과 대출이 있어서는 안 돼 하거나 뭐, 더 벌어, 더 벌어, 무조건 벌어. 이 빚과 대출은 무조건 없애버려.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빚과 대출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이런 거를 어, 사실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한테 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없었거든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서도 이렇게 다시 돈이나 풍요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을 또 학생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학생분들 역시도 너무나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이 특히 돈과 풍요에 대해서 상담이나 문의, 지금까지 이렇게 문의 들어오는 게 많았다 했잖아요. 특히 이제 이 빚이나 대출, 또 이제 연끌 문제 되게 요즘에 많거든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마인드에 대한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데 이 무료 라이브에도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한 건데, 저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네, 시간 지났네. 어, 네, 1, 4개, 천사의 시간.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나 더 있긴 한데, 혹시,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 네네. 시간 많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잃으신 분 있나요? 혹시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아니면, 두비님 계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뭐 몇 년 전에 있었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한 거거든요. 강의를. 지오리도, 진아 언니도, 네네. 어차피 여기는 다 닉네임으로 얘기해서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죠? 아,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죠. 주식. 코인. 네, 너무 많죠? 아이고, 그죠. 돈을 빌려준다. 네네. 맞아요. 저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돼서, 음, 그리고 진짜 이 내용으로도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사기, 주식,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사실 지인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거나, 뭐, 아니면 뭐 보증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위한 또 강의입니다, 이거는. 강의인데 이거는 뭐 1시간 이렇게는 아니고,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님은 정말 돈 문제로 인해서.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약간 여기 가슴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도 많이 이렇게 토닥토닥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는 타기를 당하거나 또는 돈을 잃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현재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대에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다수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대에게 보내는 조언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데요. 이게 러브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이제 로부터 뭐 힐링 코드든 러브 코드든 또 이제 메모리 코드든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님이 쓴 러브 코드라는 책에서 퀵 리마인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삶을 바꾸기 위한 어, 7가지 좀 빠른 시간 내에 바뀌기 위한 그런 방법을 그냥 간단히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퀵 리마인더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요건데요. 이게 거의 100% 지구상에 있는 100%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됐던 간에 다 나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기를 당한 뭐, 또는 돈을 잃은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365일 계속해서 내내 내 잘못이야. 사기 당한 거는 이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멍청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쉽게 믿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내 탓을 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런 일이 있었을지언정, 내 탓이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거랑은 달라요. 끌어당김이랑은 달라요. 다르고 일단 뭐 끌어당김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한테 지금 바로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음. 왜냐면 그동안 수도 없이 비난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했을 거예요. 음, 수도 없이.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어, 너의 잘못이 맞는데 왜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올라올지라도 일단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가슴 위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해줘요. 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냐면 사람들은 내 잘못으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엎질러도 이거는 내 잘못이야. 그게 내가 엎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엎지른 것마저도 그건 내 잘못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상대방이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고개 돌렸을 때 눈이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저 기분 안 좋은 것도 내 탓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의식 흐름이랄까요? 그런 이런 패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내 탓으로 몰고 오고 또 나의 탓을 엄청나게 해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음, 어, 내 잘못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좀 주입된 그런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주입받으면서 자라기도 해서 계속해서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충분히 해주세요.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뭐 사기든 돈을 잃은 일이든 뭐 이 상황이든 뭐가 됐던 간에 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냥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요거 자체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라는 건데,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막 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군. 과거에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일어났구나. 요 정도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 일어난 거지, 대체? 내가 끌어당긴 건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또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난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또 나를 자책하고 있는 거고, 어, 부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도 내 탓을 안 하면 진짜 다행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왜 일어난 거지?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어, 그때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달랐을 텐데,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또 자학이거든요. 자책이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요 정도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요. 당연히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을 거잖아요. 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내 마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이해하고 안아주기. 그거예요. 그래서 뭐 사기가 됐든 돈 잃은 상황이 됐든 뭐 돈과 관련해서 진짜 뭐 연인을 잃었든 간에 또는 직장을 잃었든 간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느끼는 감정들이 많잖아요. 뭐 허탈감 또는 상실감, 자괴감이나 자책감, 후회와 분노와 슬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 경험하고 그리고 힘들어했던 나를 힘들 과정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나를 충분히 다독여 주는 겁니다. 음.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주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이 상황을 어떤 한 베프, 나의 절친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지금 한번 그 채팅창에 올려줘 볼까요? 만약에 진짜 절친,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울면서 나한테 왔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위로. 맞아요.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어. 에고, 진짜 고생 많았다. 너무 속상했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고 싶거든요. 그지? 네 탓이 아니야.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다 지나갈 거야. 그냥 안아주고. 맞습니다. 근데 뭐 친구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 앞에 왔어. 근데 뭐 울고 있어. 근데 막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넌 힘들 자격 없어. 너 왜 울어? 뚝 그쳐. 막 이럴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는 진짜 야, 그거 네 탓이지.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님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꼭 안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한테. 왜냐면 예님은 그분한테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베프한테 그랬을 것 같다고 한 그거를 그 위로나 그 말들이나 행동을 그건 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셀프 토닥토닥 하라고 하면 약간 오글거린다고 하기 싫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필요하고 내가 나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것처럼 플로님이 적은 것처럼 이 탓이 아니야. 이 모두 지나갈 거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일이 생긴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음, 디오리가 적은 것처럼 빼떼맸다고 치자 좋은 일만 올 거야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님이 방금 적은 것처럼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의 옆에 있어줄게. 이 말을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 해주는 거야. 지금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다들. 뭐 나는 사기 당한 적 없는데, 난 돈 잃은 적 없는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지금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말을 해주세요. 나한테, 음, 뭐 고생했다. 이런 말도 좋고, 수고했다. 뭐 이런 말도 좋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충분히 힘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거. 이거 중요하고,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거 역시 진짜 중요한 건데, 당신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안 믿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사기 당한 것보다 아니면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당연히 사기 당하고 돈 잃고 이런 거는,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됐던 간에 돈 잃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당신한테는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돈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 단언컨대 사기 당한 거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능력이 되고 충분히 더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겪은 이 일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 학생도 2년 전에 코인 사기를 당해서 3천을 잃었어요. 근데 막 한 달 내내 이렇게 울고 있고 눈이 힘들어 했을 때 제가 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 만약에 3천만 원을 10년 동안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3,690일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10,000원씩? 1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또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진짜 어떻게 바뀌었냐? 내년에는 연봉을 1억 받는 그런 능력이 되는 친구가 됐어요. 상황 다 좋아졌고, 그리고 그때 사기를 친 그 사람도 현재 잡아가지고 재판 과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해줬던 말이 그냥 지금 이거 사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이 강의를 그때 딱 힘들었을 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찐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은 이 일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더 큰 능력이 되고, 그리고 당신은 돈이나 사기당한 그런 경험보다 더 큰 존재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이게 또, 또 그냥 또 지나가기도 하고 작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 페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힘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제가 끝나고 나서 이 녹화 파일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이 사기 당한 분들을 위한 이 글, 글만 적은 이 자체 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복습하고 스스로한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요? 제 말 들으면서 로꼬 했는데 가벼워졌나요? 다행이에요. 네, 루비님. 음.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어서 중간에 그 녹화본 들으면 약간 좀 꼬르륵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네네. 두비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런 힘들어하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시고, 네. 어차피 네, 오늘 저녁은 굶어야 돼서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되고, 네, 피곤한 분들은 나가도 돼요.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주세요. 벌써, 25명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돈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 연애할 자격, 결혼할 자격 없다. 이런 생각 깊게 든다. 이렇게 하면 예님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어, 어떤 걸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사랑받을 자격, 연애할 자격, 결혼할 자격이 없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생각 깊게 올라올 때, 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베프라고 해보죠. 그럼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어. 뭐 연애할 자격 진짜 없고 결혼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루비님은 좀 스스로한테 어, 그냥 이 말보다 좀 많이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얘님은 그냥 돈이 없어도 사랑받을 자격 있고, 연애할 자격 있고, 그리고 결혼할 자격 있다. 이 말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아니라고 하고 싶죠. 네, 맞아요. 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모님의 이제 말씀을 너무 철석같이 믿지 말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걸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예님, 네네. 알겠죠? 계속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후 계속 해주세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3일 뒤에 어떻게 좀 마음이 변해가는지도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도담님의 연봉이 3천인데 6천으로 올리려면 회사 외에도 다른 일을 부업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거나 승진해서 6천만 원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해보시죠, 한번. 네, 둘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나요? 명쾌하죠? 승진도 하고, 성과도 내고, 그리고 부업으로 또 더 빨리 벌 수 있다면 더 되죠. 네,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6천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해보시고 또 6천 되면 꼭 자랑해주세요. 음, 플루님이 돈을 만지면서 보면서 에너지를 느끼는데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보면서 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 어떤가요? 너무 좋죠. 통장도 해보세요. 통장을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 통장 자체를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돈으로 이제 오늘 돈으로 작업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저 이거 들고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이 통장을 들고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YJB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신데 어, 만약에 있으시면 내일 또 우리 무료 라이브 하잖아요. 네, 내일 주제는 다르지만 내일 질문을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되시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네. 내일은 그 네. 조금 이제 좀 늦게 업로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업로드하고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홈페이지 통해서 올릴 건데, 홈페이지는 그 회원가입하면 모든 자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일 우리 주제가 자기 사랑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나에 대한 비난, 미움, 싫음, 자책, 해소 방법, 자기 용서, 그리고 자기 사랑. 이게 주제인데, 나는 자기 용서와 자기 사랑, 돈이랑 관련 없으니까 안 들어야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제일 기본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중요한 주제니까, 내일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뵙시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갈게요. 안녕.